더 원활하게 수색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소줄과 생명줄을 이어서 구조 작업을 벌이게 됩니다. 민간 잠수 요원들이 오늘 아침부터 이곳 팽목항에 모여들었는데요. 현재 한 100여 명에 가까운 민간 구조단이 팽목항에서 현장으로 떠난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종자 가족이 있는 전남 진도실내체육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임광빈 기자. 네, 임광빈 기자 나와주시죠. 네, 임광빈 기자. 이어폰 꺼져 있구만! 네, 실종자 가족이 있는 전남 진도실내체육관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선체 진입 소식이 전해지자 이곳 진도실내체육관의 가족들은 일순간 술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디기만 한 구조 속도에 분통을 터뜨렸던 가족들은 혹시나 모를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까 기대감에 가득 찬 모습입니다. 벌써 세월호 침몰 사고 사흘째입니다. 앞서 이틀째 밤잠을 설친 가족들은 진척이 없던 구조 상황에 또 정확한 정보 제공이 안 되는 상황에 울분을 토해냈는데요. 공식 발표와 달리 계속해서 뒤집어지는 구조 상황 탓에 가족들은 더 이상 당국의 설명을 신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오전 9시 10분쯤부터는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이 이곳에 직접 구조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했는데요. 다행히 조금 전 세월호 내부에 구조대원들이 진입해서 생존자를 확인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구조 작업에 보다 속도를 내달라며 간절히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새벽 1시 반쯤 이곳 실내체육관 쪽으로 인양된 시신 한 구가 이송이 됐는데 이곳에 있는 가족들이 서둘러 신원을 확인을 위해서 뛰쳐나갔고 이 과정에서 한 여학생은 충격을 받아 실신의 응급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 또 한 명의 가족이 울다 지쳐서 쓰러져 의료진의 응급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속한 구조 작업과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족들에게 무엇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진도실내체육관에서 뉴스와이 임광빈입니다. 네, 여객선 침몰 사건을 조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던 당시 이준석 선장은 3등 항해사에게 조타를 맡겼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영빈 기자, 브리핑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세월호 침몰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침몰이 시작할 당시에 이준석 선장이 조타실을 비웠고 3등 항해사가 조타를 지휘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리를 비웠던 선장이 배가 기울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조타실에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다만 선원들의 진술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어서 정확한 사실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고 해역은 항로를 변침점이 맞으며입니다. 발표를 종합해보면 3등 항해사가 당시 조타, 즉 배의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뱃머리를 돌리다가 사고가 났고 선장은 그 자리에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뱃머리를 돌리다가 배 안에 있던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침몰했다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리는 내용입니다. 합수부는 일단 사고 원인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젯밤 인천 연안터미널에 있는 청해진 해운 사무실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를 현재 이곳으로 가져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수부는 이준석 선장에 대한 조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한 뒤 이르면 오늘이라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구조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SNS상에서 사고 관련한 괴담을 배포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엄정히 조사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뉴스와이 정영빈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박효정 기자 전해주시죠. 안타까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인 11시쯤 추가로 사망자 한 명이 발생했습니다. 50대 남성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현재 팽목항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번 여객선 침몰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26명으로 늘었습니다. 밤사이 신원이 확인된 추가 사망자 명단입니다. 이혜경, 안준혁, 김주아, 김민지, 이창현, 황민우, 김대희, 장준현 학생과 선사 직원 정현선 씨, 60살 백평권 씨입니다.
공식 피해 집계 상황을 정리해드리자면 탑승 인원 475명, 구조자는 179명입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26명으로 늘었으며 그만큼 실종자 수는 줄어들어서 270명입니다. 단원고 학생들만 보면 325명 중 12명이 사망했고 238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구조자 중 100명이 고대 안산병원과 목포 한국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이들 중 6명은 중상입니다. 또 실종자 가족들의 심리 안정을 위해서 현장에는 정신과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이 파견됐습니다. 지지부진하던 수색 작업이 급진전되면서 이곳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좀 더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10시 5분쯤 잠수부 4명이 선체 진입을 시도했고 35분쯤에는 선체 진입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실종자들이 많이 모여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식당칸으로 진입을 시도했고 통로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뉴스와이 박효정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뉴스와의 정호윤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기자 정말 안타까운 시간이 속절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먼저 인명 피해 상황부터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예, 조금 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박효정 기자가 전해줬는데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요. 밤사이에 16구의 시신을 인양을 했고 조금 전에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한 명의 시신이 다시 발견이 됐습니다. 예. 토탈에서 종합해서 현재까지 사망자는 26명입니다. 예. 탑승자가 475명이었으니까 이 중에서 26명이 현재 숨진 채 발견이 됐고 이 중에서 사망자 중에서 단원과 학생과 교사가 14명입니다. 그리고 구조자 가운데서도 100명이 지금 입원 중인데 입원 환자 중에서 69명이 학생이고요. 예. 6명은 중상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또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지금 6명이 중상이야. 270명의 소재와 생사가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발견된 시신은 그 선체에서 발견됐다기보다는 그 구명조끼를 입은 채로 그 바다 위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예. 조류로 인한 일단 사고가 났을 당시에 바다로 빠졌던 상황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예. 바다에서 발견됐다는 부분이 좀 저희로서는 우려스러운 게 조류의 영향으로 시신이 다른 추가 희생자가 시신이 유실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서해 쪽이 밀물과 썰물의 그 간만의 차가 많고 우리가 또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유속의 바닷물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시신이 유실됐을 가능성도 지금 상황으로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소식 하나는 이제 잠수부가 선체 진입을 첫 번째로 시도를 했다고 하고 또 네. 들려오는 얘기에 따르면은 식당까지 진입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수색 작업의 속도가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까지는 기상 상태와 그리고 현지 유속의 흐름 이런 네. 것들에 전반적으로 접근 자체가 안 됐던 상황인데 네. 일단은 그 선체에 진입을 했다는 거 생명줄을 어제 일단 걸었어요. 그러니까 배 4층과 5층. 지금 4층 예. 같은 경우에 그 학생들이 대부분 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3층에 대부분 타고 있고 그 4층에 3층에 오락시설, 편의시설 예. 이런 거 있고 4층에 거의 타고 있었고 5층에 이제 VIP실인데 우리 학생들은 4층에 있었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4층과 5층 사이에 그 생명줄을 연결을 했습니다. 이 생명줄이라는 게 이 배에서 그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잠수부한테는 거의 눈먼 장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만큼 시야가 안 보이거든요. 굉장히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데 진입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생명줄을 의지해서 이걸 잡고 이제 더듬으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전등이나 이런 불빛이 투과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물이 탁하기 때문에 그 생명줄을 가지고 의지를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식당 쪽으로 진입을 하게 됐다는 것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고요. 이제 식당에서는 이제 사전에 그 설계도를 가지고 배 안에 지금 어떤 그 시설이 돼 있는지를 파악하고 들어갔을 겁니다. 잠수부들이 이제 다만 배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식당을 중심으로 그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실종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을 하겠죠. 그 생명줄이 지금 3개가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생명줄 하나당 2명의 잠수부들이
팀을 이뤄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한꺼번에 6명이 동시 투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명줄이 또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잠수부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 깊게 있기 들어갈 수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수색 작업하는데 좀 속도가 붙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공기를 주입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공기 주입한다는 거는 지금 배가 가라앉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처음에 침몰했을 때는 뱃머리가 10m 정도 올라와 있었는데 어제까지 한 2m 정도까지로 내려왔고 오늘까지는 1m. 이게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이유는 안에 에어포켓이라고 하는 공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네. 배가 지금 함유하고 있는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부력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되는데 물에 가라앉으면 가라앉을수록 구조 작업과 생존자의 발견 가능성은 점점 더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를 주입하는 것도 관건인데 에어 컴프레셔라는 공기 주입기가 있거든요. 근데 예. 이게 일찍부터 지원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선체에 접근이 안 됐기 때문에 공기 주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겁니다. 그리고 잠수부들이 접근을 해서 공기부를 주입한다 하더라도 어느 부위에 어떤 식으로 주입할지 예. 그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입을 하면서 공기 주입도 가능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에어 컴프레셔 공기 주입기를 설치를 하고 어디다 압축 공기를 집어넣을지를 예. 위치를 잡아서 그게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에어호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압축 공기를 공기 주입기로 넣는 거는 이제 예. 배를 부력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 배를 예. 띄우기 위해서 하는 거고 에어호스를 통해서 넣는 공기는 혹시 모를 생존자들이 지금 에어 포켓이 빠져나가면서 호흡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산소를 주입하는 작업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일단 선체에 접근이 됐기 때문에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이 잠수부의 건강, 그러니까 좀 생명도 좀 걱정이 되는데 지금 생명줄을 연장을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산소 호흡 양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생명줄은요, 예. 잡는 줄이에요, 저희가. 예, 그 네, 줄은 있는데, 물리적인 이제 줄은 그래서 있지만, 예. 잠수부들이 지금까지 들어갈 때는 산소통을 메고 들어갔습니다. 예. 산소통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는 그 산소를 가지고 들어가서 물 속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15분에서 20분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가서 근데 물이 워낙 탁해서 탐색하는데도 어려운 상황에서 물 속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산소통 방식이 아니고 산소줄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지금 검토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산소줄 방식이라는 거는 산소통은 본인이 메고 간 그 통화에 있는 산소에 의지하는 거고 예. 산소줄은 줄을 연결해서 외부에서 유입을 하는 겁니다. 예. 위에 있는 구명정 같은 데서 배에서 산소를 집어넣겠죠. 그러니까 더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그렇다 보면 한번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시간이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을 텐데 사실 물에서 작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예. 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본인의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정말 생존자 수색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건데 모쪼록 추가 제2의 피해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도 예. 같은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배를 인양하는 작업도 꾸준히 제기가 되었습니다만 인양 계획은 지금 현재 어떤가요? 인양 계획은 일단은 인양을 위해서 필요한 크레인은 세척이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것으로 인양이 시작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양이라는 것은 일단 인양선이 지금 와 있지만 어떻게 거기다 체인을 또 배에다 감을 것인지 게다가 지금 이 세월호 같은 경우는 뒤집혀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인양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가라앉아 있잖아요. 예.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최소한 이렇게는 평행으로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 체인을 감아갖고 이거를 기준기 같은 거로 수평에서 올릴 수가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근데 인양에 있어서 일단은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또 인양을 지금 섣불리 했다가는 혹시 남아있는 에어포켓에 의지하고 있을지 모르는 생존자들이 만약에 이게 배가 선체가 흔들리게 되면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빠져나가는 공기 쪽으로 바닷물이 급속히 유입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정말 일말의 가능성도 없어지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진도체육관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이 인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항의를 하고 사실 그래서
배가 조난을 당했을 때 인양을 하는 것은 사실상 구조 작업이 마무리됐다라는 차원에서 예. 그 시점에서 인양 작업이 본격화되는 게 지금까지 관례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아직 생존자가 아직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 그 상황에서 인양을 착수를 한다라는 것은 좀 여러 가지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해경에서도 실종자 가족들이 동의할 때 인양을 하겠다. 일단은 인양을 위한 준비만 돼 있는 거고. 무기한 유보 상태. 그렇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도 지금 6,800톤급 배에다가 예. 여러 가지 각종 뭐 컨테이너나 이런 화물들, 그리고 또 거기에 자,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 현재 상황 지금 보셨겠지만 무슨 이제 계속 크레인이 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천안함 이렇게 반짝 들어올린 그 모습을 지금 방송에 내보내고 있어요. 사진, 뭐 이렇게 사진 자료로도 내보내고. 근데 천안함은 그 들어 올려진 게 몇백 톤? 600톤. 근데 지금 이 가라앉아 있는 배는 몇 톤? 6,400톤. 10배야, 10배. 그래서 이게 지금 들어 올리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 들어 올리는 게 지금 쉬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사고 해역에 나가 있는 YTN 그거 좀 같이 보자고?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잠수정과 잠수부원들이 계속 물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소 좀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명의 사람이라도 더 구해내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봤을 때와는 크게 다르지 않고 있는데요. 뭔가 배를 지금 연결을 시켜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부표를 띄워놓는 것처럼 배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 배가 가라앉을 경우에 대비해서 저렇게 부표와 같은 배를 띄워놓고 계속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날씨는요, 비는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서 지금 제가 눈앞이 좀 빗물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 정도 빗물 또는 이 정도 바람, 이 정도 파도는 구조 작업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평소 해상이 안정적으로 상황이 좋을 때보다는 좋지 않겠죠. 하지만 단 한 명의 사람을 살리기에는 이 정도의 바람이, 이 정도의 날씨가, 이 정도의 비가 가로막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시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배가 계속 선회하고 있고 해경 경찰청 그리고 잠수정이 계속 상황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이 사고 해역에서 구조 작업 펼쳐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 제 육안으로는요, 약 시정거리가 약 2km도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약 1km 내외 안팎, 안개도 잔뜩 껴 있고요. 파고도 다소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구조 작업이 계속 펼쳐진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가 더 가라앉은 걸로 보이는 선박이 건 오고 있는데요. 저기 이 선박에서 때문이에요. 공기 주입을 위한 작업이 펼쳐지고 있을지 단 한 명의 밀물 때라. 사람이라도 이 에어포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이 들어올 때라. 배가 기울어져 있어도 공기가 들어가 있고 물이 차지 않는 일부 에어포켓의 공간이 남아 있고 그 공간에 사람이 살아 있다면 지금 절실한 것은 공기입니다. 지금 사고가 발생한 지 이제 48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버티려면 공기가 충분히 주입이 돼야 됩니다. 이 공기를 주입하는 작업이 현재 함께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여기서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좀 더 가까이 다른 경비 함정 그리고 다른 그 어선들이 잠수부를 태운 소형 보트들이 주변을 선회하면서 이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요. 이 해상 상황과 또 이 바다 밑 상황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밑에 정확한 지점에 잠수부가 투입이 되기 위해서는 이곳의 유속 그리고 이곳의 조류를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해양 관계자들이 저희 배와 함께 사실 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파악이 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다른 촬영 기자가 제 위에 지금 시초루 기자가 함께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만 배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초로 기자가 촬영하는 뒷부분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이 어선 한 척을 임대를 해서 이곳 가까이 접근을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만 단 한 명의 구조자를 찾기 위해서 생존자를 찾기 위해서 구조 작업이 펼쳐 있고요. 저희들은 그 상황을 전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시간만 계속 흐르고 있고요. 이곳에서 YTN 굉장히 적극적 보도하고 있네요. 사망했다는 사람, 물에 떠 있는 사망자는 인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생존자를 아직 건져내지는 못했습니다.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상황이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비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배가 점점 가라앉을지도 모른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다 더 구조 작업에 활기를 띠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 주변에는 관매도 쪽에 현재 대형 크레인선이 2대가 와 있고요. 한 대는 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 배를 들어올리거나 또는 배의 중심을 좀 바꿔서 배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구조에 좀 더 용이한 상황으로 옮겨놓기 위해서는 대형 크레인선이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이에 또 해양경찰 선박이 좀 더 가까이 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잠수부원이 곧 잠수를 하기 위해서 배 근처로 가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분들은 하루에 2번이라는 규정 이상으로 3번, 4번 한시라도 교대로 사람을 더 구하기 위해서 생존자를 더 구하기 위해서 현장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안타까운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48시간이 지나갔고요. 계속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장에서 생존자가 발견됐다는 소식, 그 단 1%의 소식이 아직까지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고 해역에서 YTN 정찬배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지금 사고의 파도가 제법 아주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장 상황이 얼음녹다님 감사합니다. 그 현장 상황이 그러니까 배가 안 보인다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물이 들어와서 해수면이 이렇게 높아진 그런 상태이고요. 네, 그래서 배가 완전 침몰할 거다. 그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해남구조대 특전사요원 400명이 투입됐다. 그리고 해경은 잠수부 2인 1조로 지금 투입하고 있다. 왜냐 혼자 갔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세월호 내부에 첫 진입해서 통로 확보를 성공했대요. 오후 3시부터 식당에 재진입할 예정이고 생존자 본격 수색을 할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경찰은 SNS 문자가 모두 허위다라고 발표했고요. 제가 봐도 허위예요. 만약에 그 휴대폰이 사용 가능했다면 제일 먼저 전화를 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팩트TV를 현장으로 갔어요? 어떡하니. 굉장히 위험할 텐데. 배를 빌린다는 것도 돈도 많이 들고. 예. 자, 하여튼 지금 그래서 모든 언론이 이번 사건은 운전 미숙, 그러면서 이 3등 항해사가 운전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선장이 먼저 뛰어내렸다. 그러면서 현장 지휘 책임이 있었던 선장과 이 항해사의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건 절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의 운영이 수백 명을 실어 나르는 그 여객선을 그렇게 경험 없는 항해사를 태웠다는 거, 그것부터가 문제이고, 이 원인이 뭐겠습니까? 돈 중심. 그 항해사가요, 청해진 해운이요, 사고 발생 다음날 제주하고 인천 오가는 그 배를 계속 운영하려다가 비난에 중지했대잖아. 그리고 사무실 폐쇄하고 좀 도망가 버렸어. 사태 수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보다 지금 청해진 해운이 보여주는 모습은 사고 발생 하루 만에, 사고 발생 첫날 운행은 계속될 거라고 발표했다가 비난 여론이 쏟아지니까 문 닫고 사라졌어. 그리고 사장은 사고 발생 이틀 동안 어딘가 숨어있다가 와가지고 눈물로 사과하고 끝냈어. 이거는요, 눈물로 사과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수백 명을 실어 나르는 여객선에 승무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1년 동안 단 53만 원 투입됐다면 형식적으로 서류 심사만 받았단 얘기야.
거기다 지금 뉴스타파의 오전에 우리가 같이 봤지만 뉴스타파 보도 내용을 보면 어땠다? 이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도 대충 형식적으로 받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불과 사고 발생 일주일 전에 안전점검 받았다라고 발표했던 거. 그 다음에 운행을 했던 선장은 베테랑 항해사 선장이었다는 동. 다 개소리야. 회사에서 발표했던 게 지금 다 거짓말이에요. 8년 동안 운전했던 운항 경력이 있는 베테랑 선장이었다. 그 다음에 원래 정해진 항로로만 운행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선박 안전점검 받았다. 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선장은 사고 당시에 선장실에 없었다. 경력 1년짜리 3등 항해사가 27세짜리 3등 항해사가 운전했다. 그 다음에 매우 위험한 지점이었기 때문에 선장이 직접 운행했어야 됐는데 안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전점검이 매우 형식적이었다. 그런데 회장이 나와서 거기다가 뭐 했다고? 승무원 안전교육 1년에 54만원 쓰고 접대비 6천만원을 썼다. 그런데도 이 회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초기에. 내가 계속해서 회사의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틀째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 회사가 한강 르네상스, 오세훈의 한강 르네상스 때문에 적자 덩어리인 그 택시 회사를 인수를 했대. 그래서 수억 원의 적자를 감수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이 회사가 정부하고 매우 친한, 이전 정권하고 매우 친한 관계를 유지했었다라는 추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는 어떤 언론이라든가 이런 비난을 굉장히 막아주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그리고 이 사건은 지금 그 회장이요, 어디 병원에 가서 누워있고 그럴 상황이 아니야. 병원에 가서 누워있을 상황이 아니라 당장 사건 발생 직후에 회사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가고 회장도 수사 받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사건 발생 3일 만에, 사건 발생 이틀째였구나. 어젯밤에 압수수색했대. 여러분이 만약에 그 회사의 직원이야. 뭔가 배 운영에 문제가 있었어. 그러면 48시간 동안 제발 검사가 와서 압수수색 해주세요라고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자료를 없애버렸을까요? 검찰이 압수수색한 게 어젯밤이야, 어젯밤. 그래서 오늘 당당하게 어제 압수수색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원인 파악 못했지, 사고의 심각성 파악 못했지, 그 다음에 이 안전교육도 제대로 안 한 그 회사가 거기다 불법으로 중축까지 했지. 그러니까 비정상적 중축까지 했지. 그것도 노후한 배를. 그 다음에 이 인건비 아끼려고 경험이 적은 사람을 조타수로 앉혔지. 이 모든, 거기다 대통령은 애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물에 잠겨가는 상황에서 대부분 구조됐다는 허위 보고를 받고 앉아 있었지. 거기다가 무엇보다 어저께 여러분 그 사진 봤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제주도로 이사를 가려고 배를 타고 이동하던 5살짜리 여자아이가 혼자서 구조됐잖아. 근데 이 애가 충격으로 말도 못하고 계속 울고만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병원에 있던 애를 어제 대통령이 체육관 간다고 체육관으로 데리고 왔다며. 진짜야? 그 사진이 진짜 체육관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극도의 불안 상태로 울기만 하는 애를 어제 대통령이 체육관에 온다고 체육관으로 데려왔대. 그거 아동학대 아니니? 어떤 미친놈이 애를 그리 데려가기로 한 거야? 그 어떤 미친놈이 극도의 상처를 받고 지금 애가 이 상태로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인데, 그 애를 왜 대통령한테 보여준다고 체육관으로 병원에서 데려가? 집안 사람이 알고 갔겠어? 대통령이 온다라는 걸 알고 거길 데려갔겠어?
고모더로 데리고 오라고 누군가 시켰겠지. 고모가 대통령 일정을 어떻게 알고 거길 미리 데려갔겠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우리도 대통령이 거기 가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거기서 생방송 켜서 알았잖아. 대통령이 거기 방문한다는 게 극비였다고. 고모가 어떻게 알고 애를 데리고 거길 갔겠어. 결국은요, 지금 그 대통령과 어린아이의 사진도 마찬가지 문제야.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 우상화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야.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이라든가 사태 수습보다는 대통령의 심기 안전, 대통령 홍보, 그 다음에 정부에서 뭔가 하는 척, 그렇게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가족들이 지금 미쳐나가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지금 유언비어가 막 떠돌고 있고, 그 유언비어의 가족들은 흔들리고 있는 거고. 총체적 난국이야, 총체적 난국. 박근혜가 진짜 그 애가 걱정이 됐으면 아이를 위문을 가면 되는 거지, 병원으로. 어린아이와 거기 70~80명 지금 환자들이 있잖아, 병원에. 병원에 위로 방문 가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지. 체육관으로 애를 왜 데려가냐고. 지금요, 예, 현재 대한민국의 언론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정말 정부는 쓰레기구나라는 거를 반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언론은 그 쓰레기의 하수인이구나라고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요. 지금 가족들이 언론 보도에는 시뻘건 자막으로 555명 투입.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그거 555명 투입했다고 어제 하루 종일 나왔잖아. 한 명도 선체 진입 못했다는 거 아니야. 잠수부 555명 투입이라고 대대적으로 방송만 해놓고 실제로 잠수부 투입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가족들은 555명이 들어갔으니 한 명이 한 사람씩만 구해와도 우리 애들 데리고 오겠구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한 명도 못 들어갔어. 555명 투입, 진입 시도 중이나 어려워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555명 투입! 그 자막은 뭘 얘기하는 거야? 정부가 뭔가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뭔가 이 상황에 하고 있다라는 하는 척 보여주고 싶어서 555명 투입 얘기를 하는 거라고. 어? 자, 그래서 그러니까 555명이 대기 중이라고 해야지 그럼. 잠수 인력 555명 대기 중. 현장 상황 어려워서 진입 어려움. 이렇게 얘기해야 그게 팩트지. 안 그래? 대한민국 언론이 정말로 팩트, 그 가족들의 그 마음을 조금만 생각했다면 국민들한테 대통령 우상화할 생각을 버리고 그 뉴스를만 보고 앉아있는 가족들을 생각했다면 555명 투입 대기 중이나 현장 상황이 어려워서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라고 보도해야 그게 진정한 언론이지. (555명도) 팩트가 아니라고? 555명이 없었. 씨발, 그것도 뻥이야? 555명이 시도했다든가 그것도 아니고 설마 이게 여러 군데 나눠서 있어서 본 거 아니야? 그렇게 본 거 아니야? 뭐 550명도 팩트가 아니랍니다. 현장 가족이 발표한 전문에는 대략 200명.
지금 이 상황은요, 정부와 언론이 국민들의 불신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거야. 아니, 언론이 어떻게 알고 555명이라고 썼겠어? 정부 관계자가 그렇게 보고를 했겠지. 언론 보도를 했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론과 정부 당국자가 지금 대통령 우상화와 국민들 속이기에 집중하느라고, 근데 이게 지금 현장에서 다 뽀록이 나고 있다고. 현장에서 지금 다 이 현장 가족들이 상황을 보고 있는데, 씨발. 잠깐만요. 이거는 지금 정부와 언론이 그 상황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장 상황을 정부와 언론이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야. 잠깐만, 그러면 우리 일단 현재까지 각 방송사, 예, 현재까지 각 방송사 보도 내용을 보면 선체 진입은 성공했다. 식당 칸까지 확인 중인데 아직 생존자 확인 못했다. 그 다음에 에어 컴프레서를 이용해서 공기 주입 중이다. 그 다음에 전문가들은 아직도 에어포켓 형성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생존자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인양 작업에는 에어포켓 유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 예, 에어포켓 유지에 역점을 두면서 인양 작업을 지금 지시 중이다. 아니 근데요, 지금 이 크레인이 왜 자꾸만 이렇게 크레인에다가 방점을 찍지? 예. 님이 진도에 가서 현장 상황을 알려줘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방송을 해줄게. 아무나 다 진도로 가면 여기서 전체적인 상황 보고 분석 누가 하나? 내가 이 장비를 가지고 다 어떻게 진도로 가? 내가 뭐 몸이 두 개야? 누구는 여기 이 본부를 지키고 누구 특파원을 보내는 거는 가능해도 내가 팩트TV처럼 여러 명도 아니고 어디다 대고 저기 현장을 가래. 자, 지금요, 뭐 산소 농도가 높으면 장시간 생존 가능하다. 뭐 이런 뉴스와이의 그 공학부 교수 인터뷰가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렇게 뭐 재난 사고가 발생하면 뒤늦게 대책 마련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참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참 답답한데 우리 재난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 어떤 것을 좀 지적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번 사고가 해상에서 일어난 사고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앙안전대책이 이게 지체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큰 원인은 그런 중앙안전대책위원회에 해상 전문가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해상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사항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또 해상에서만 쓰는 이 전문 용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없이 국민들 앞에 나와가지고 대책을 말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도 답답하게 느끼지고 또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굉장히 그 상세한 부분까지 다 분석을 해주고 하는데 정부 부처들은 뭐 답변한다고 나와가지고 그 정도 수준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 불신을 일으키고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대책은 그 좀 해양 관련 사고에 대해서는 그 전문가들을 좀 더 확보하고 또 지휘 체계를 더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기령 한국해양대 해양시스템공학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류가 진화하듯 의약품도. 자, 지금요, 신문고 뉴스의 이계덕 기자가 지금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 잠수사들이 선체 진입에 성공했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지만 해양경찰청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또 저희 아버지가 잠수사인데 이거는 못 믿겠습니다. 아버님이 직접 전화하시라 그러세요. 그럼 믿을게요. 예. 코스모스 사랑님 감사합니다. 지금요, 선체 진입에 성공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해경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해경의 공식 발표가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잠깐만. 해양경찰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발표 직후 선체 진입 여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현장 방문과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약속에도 불구 언론과 정부 당국의 오락가락 행보가 사고 3일째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트윗 내용의 근거가 어디예요? 우리는 해양경찰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장면, 그걸 봐야 되겠어. 식당 진입 오보? 방금 진도체육관에 해경에서 와서 정정, 공기만 주입 중이라고? 오보라고 나왔어요? 지금도 JTBC는 선체 진입 성공 식당 칸 확인이라고 나오는데 그 오보야? 그 오보라는 저기가 어딨어? 오보라는 기사. 자, 이거 봐. 또 이거 지금 왔다 갔다. 그게 지금 JTBC는 식당 칸 진입이라고, JTBC만이 아니라 뉴스와이, JTBC, 연합뉴스. 예. 잠깐만요. 지금 연합뉴스에 왜 또 의사가 나왔어? YTN. 명으로 안산 단원고학생 72명, 교사 1명, 일반인 3명이며 사고 당일 귀가했던 환자들도 모두 내원하여 전원 입원한 상황입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안산 단원고등학교 사고 학생들의 내원 당시 즉시 시행한 심리평가 이후 스트레스 우울증 심각도에 따라 위험성을 평가했으며 어제 하루 동안 밤늦게까지 그리고 현재 이 시간까지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정신과 전문 면담을 시행했습니다. 금일 오전에는 8시 반에 별 빨갛지도 않은, 잠깐만. 저기 뭐지? 뭘 띄우면 될까? 그렇지. 이걸 띄워서 내가 네. JTBC도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JTBC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면 지금 JTBC도요 계속 해경이 잠수부 2인 1조로 투입하고 있다. 예, 이렇게 뉴스 특보 나오고 있는데요. JTBC에서 해경이 잠수부 2인 1조로 투입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 새우 치킨 왜죠? 얘는 왜 맛이 쓰다다 치킨의 수학 치킨 물량이 줄어들질 않아. 라는 언론의 비판은 우리가 익히 봤습니다. 그런데 20년이 국민들이 볼 때는 뭔가 개선된 게 없는 것 같아요. 현장에 나가시는 분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건 미국이나 스위스 같은 경우는 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면은 딱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이 만들어집니다. JTBC도 계속해서 그렇죠. 만들어져가지고 투입이라고 나오고 있어. 식당까지 민관군을 다 진입이라고. 통제할 수록 돼 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 최초에 사고 났을 때 민간인은 민간인대로. 이거 누가 또 이렇게 경찰은 채팅창 경찰대로. 깼어. 이게 각자 놀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우왕좌왕하고
초기에 뉴스 기사 좀. 골든 타임이라는 그 시기는 지나가 버리고 네. 나중에 이게 지금 유스트림 사고만 기사, 저기 커지고. 화면이에요. 특별현장 생방송. 그러니까 아무 일도 93년도 서해 페리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현재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화면이 유스트림으로 방송되고 있는 그 현장 화면이에요. 현장 화면인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있어. 지금 무슨 뭐 보고 이런 거 없고요. 예. 체육관이야, 체육관. 오보 기사. 고마워요. 잠시만요. 네. 지금 물음표하고 이 느낌표로 자꾸만 채팅창 까는 10세들 누구냐? 잠깐만, 이걸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니? 이걸로 해야 되겠구나. 뉴스원 기사인데요. 조금 아까 12시 27분 기사네요. 네. 서해 해경 선체 진입 보도는 오보, 공기 주입 중이다. 자, 전남 진도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3일째 18일 오전 구조대원들이 선박 내부 진입에 성공해 생존자 확인 작업에 돌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최창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무과장은 자, 요 내용은 뭐예요? 정확히 출처가 있는 뉴스죠. 요런 뉴스는 믿을만한 뉴스인 거야. 이날 진도 실로체육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박 내부 진입에 성공했다는 보도는 오보라며 공기 주입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인천에서 진도로 내려온 최삼환 해양경찰청 차장도 선박 내부 식당에 진입한 것은 아니다며 선박 외부의 가이드라인 설치 작업을 오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야, 심각하네 진짜. 아니 어떻게 실시간 오보가 이렇게 계속 나와.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이날 실종자 가족과 만나 지난밤까지 해경과 해군, 민관, 잠수부 등 20여 명의 수심 34m까지 내려가 선박 외박의 가이드라인, 이른바 안내줄을 수직으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공기 주입을 위한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며 오후 3시께 중간에 있는 식당 외벽까지만 4줄 설치를 완료하면 식당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일부 언론은 범부처 사고대책본부를 인용해 실종자 구조 작업에 나선 잠수요원 4명이 이날 오전 10시 5분에 선박 내부 식당 칸으로 진입해 생존자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씨발, 정부에서 또 거짓말 친 거야. 내려간다면 10m 아래로 내려간다면 약 한 9m를 원래 잠수를 시작했던 지점에서 9m를 밀려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유속이 상당히 빠르죠. 유속이 빠른 상태에서 배가 있는 위치가 부표로 확인될 수 있는 위치가 사라졌기 때문에 구조 작업에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곳의 파도는 1.8m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파도 1.8m, 유속은 0.9 메타파세크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 작업을 펼치던 구조대원 몇 명은 다시 배를 옮겨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지금 시야에서 사라진 게 구조 작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제가 이 상태에서는 섣불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유관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구조 작업을 펼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고 해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송경철 앵커. 네, 사고 해역에서 지금 세월호가 시야에서 좀 사라졌다. 이에 앞서서 조금 어제보다도 조금 보이는 부분이 좀 적어졌다. 이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배가 조금 기울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추측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이것이 지금 배가 이제 옆으로 이렇게 완전히 쓰러진 건지 네. 아니면 이제 만조라든지 물때가 이제 물이 많이 이렇게 가득 차오르면서 조금 이렇게 물 속으로 이제 내려간 건지 네. 오늘 아직은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로프로 연결이 혹시 말이에요. 공기를 주입해서 균형을 잃어버린 거 아니야? 이 컴프레셔를 한쪽으로만 공기를 주입해서 이게 배가 기울면서 옆으로 주저앉은 거 아니야? 이게 아닐 거야. 아닐 거예요. 설마 그러진 않을 거야. 이거는 그냥 방금 추측이고요.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네. 공기 주입은 그 정도는 아닐 거다. 그래요. 아니길 바랍니다. 자, 일단 대책본부에서 민간인 구조단 97명이 현장으로 이동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부터 400명의 잠수사가 대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잠시 후에 뭐요?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 남성 2명의 추가 시신이 발견돼서 사망자가 28명으로 늘었다라는 뉴스와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뉴스와이 특보는 그 남성 2명의 시신이 발견돼서 사망자가 28명으로 늘었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좀 전까지 그 모든 언론사에서 동시에 속보로 내보냈던 그 잠수사들이 선내 진입에 성공했다라는 그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의 발표는 오보였답니다. 허위사실이었고요. 사실은 그냥 공기 주입에 성공한 건데 그걸 그 재난대책본부에서 잘못 발표한 거예요. 네. 잘못 발표한 거고 현재 지금 상황은 그 세월호가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라는 속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YTN 이야기를 가만있어 봐. JTBC 뭐라 그러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MBN은 쓸데없는 예능하고 자빠졌어 지금 이 상황에서. 미친 거 아니야? JTBC는 뭐라 그러는지 잠깐 들어볼게요.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었지만 가족들은 일단 수색 그 선체 내부로 들어가서 실종자들을 찾아내는 수색이 우선시돼야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에 팽목항에 서해해양경찰청장이 직접 와서 오늘 그리고 어제 계속 논의를 해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일단 가족 측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렴해서 가족들 동의 없이는 일단 인양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수색 작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쪽으로 일단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김광 기자가 있는 곳에서 세월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요? 일단은 안개가 굉장히 자욱하게 끼어 있고요. 예. 그리고 현장과 이거 팽목항 사이에 작은 섬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현으로 확인은 안 됩니다. 다만 오히려 이제 야간 시간대에 수색 작업을 벌이기 위해서 그쪽 그 사고 지점에서 조명탄을 계속 쏘아 올리고 있거든요. 그 조명탄을 불빛을 보면서 지금 현장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어제 저녁 이후에 가족들의 요구에 의해서 현장 수색 작업이 벌어지는 현장에 실시간 촬영 장비와 그리고 이거 팽목항의 모니터를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현장 모습을 여기 계신 가족분들께서는 모니터로는 일단 확인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지금 그 사고 현장에서 세월호 모습이 안 보인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현장 이게 아마 지금 1시 20분을 기준으로 해서 만조가 되다 보니까 물의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은 혹시 배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라앉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 지금 세월호가 좀 안 보인다는 소식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도 조금 전까지 1m가량만 뱃머리가 물 위로 보인다. 이러면서 그 가족분들이 굉장히 또 더더군다나 침통한 말씀을 하시는 거를 저도 직접 들었는데, 현재 완전히 이 뱃머리까지도 물에 잠겼는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이곳에 전달은 안 된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게 맞는 이야기라면, 이곳의 분위기는 더더욱 좀 안 좋아질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김강 기자. 예.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박성훈 기자. 네. 사고 해역에서 앞에 선수 부분이 한 1m 정도가 수면 위에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 이 선수 부분이 안 보이기 시작한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또 이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들이 연달아 들어와서 마음이 좀 답답하기도 한데요. 일단은 이 수색하는 지점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당연히 수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아까 저희 방송에서 나오셨던 백정기, 부산대 백정기 교수 같은 경우는 일단 크레인으로 먼저 배가 더 이상 가라앉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금 조언도 해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확인 중에 있는데, 지금 1시 20분 만조 때문에 이 배에 선수가 지금 안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물이 좀 빠지면 어제도 조류 때문에 안 보인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어제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 구조 활동 과정에서 조금 가라앉는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예측을 조심스럽게는 해봅니다만은 일단은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안에 진입이 성공이 됐고 또 공기 주입도 성공이 됐기 때문에 좀 빠른 시간에 구조 활동이 진행될 거라고 믿겠습니다. 사실이 우리가 보았잖아요. 예. 문제는 질문 의무는 왜 전복이 일어났을까? 이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가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파공 구멍이 생겨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물이 들어와서 즉 침수입니다. 침수가 생기게 되면 전복 사고로 이어집니다. 공식적으로 이런 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언론에서 대부분의 언론에서 사망자가 28명이라고 공식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와이하고 JTBC하고 그다음에 지금 연합뉴스하고 대부분 지금 YTN도 마찬가지고요. 사망자가 2명 늘어서 28명이다. 예, 잠시만요. 원래 상태로 여보세요? 되돌아와 주어야 합니다. 네. 이 성질을 보건성이라 그러고 그 능력을 보건성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배는 충분한 보건 성능을 갖도록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제작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 이제 전복 사고라든가가 안 일어나니까. 그런데 만일 보건 성능이 부족하다면 이게 이제 설계 단계에서든지 그 이후에 어떤 예를 들어 아까 이제 선박 개조 정축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런 과정에서 이 보건 성능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 예를 들어 아까 이제 갑자기 침로 변경을 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제 방향을 바꾸면서 기울어지겠죠? 예. 이제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그 선박, 보건 성능이 충분하다면 원래대로 되돌아야 맞죠. 근데 보건 성능이 부족하다면은, 되돌아오지 못하고 그대로 기울어져서 전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이제 염려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건 성능이 충분했느냐?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여기서 중고선을 사오기 전부터 그게 보건 성능이 충분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중고선을 사올 때 설령이 18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별로 문제가 없었다면 그 사고 기록을 조사를 해보면 알 건데 없었다면 이제 없는 것인데 하나 이제 우리가 염려 내지는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중고 선박을 산 뒤에 2012년에 선박 개조 정축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이거 이제 어제 밝혀진 사실인데 그제. 근데 이제 정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상갑판 맨 위 꼭대기에 이제 새로운 객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개조를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갑판상에 새로운 중량이 놓여졌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 배의 무게 중심이 위쪽으로 갈 겁니다. 위쪽으로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좀 전에 그 뉴스원 기사를 보고 확인했던 해경이 선체 진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다. 그런 뉴스를 봤는데요. 봤는데 그 해경이 그 발표한 뒤에 다시 뒤집었답니다. 이계덕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저 이계덕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조금 아까 그 해경의 발표 혼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해경이 그러니까 이제 중대본부에 아까 혼선이 있었는데 먼저 이제 진입했다고 발표한 건 중대본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해경한테 문의했을 때 해경은 들은 바가 없다라고 했었는데 네. 다시 이제 정정을 해서 이제 10시 50분경에 10칸까지는 진입을 했다라고 해경이 발표를 했고요. 네. 물론 이제 직접 본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건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그 오전에 이제 홍가혜 씨라고 이제 민간 잠수부라고 보도가 나간 게 있어요. 네. MBN에. 잠깐만,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 해경의 최종 입장은 공식적으로 그 진입했다는 게 맞다. 식당까지 진입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라는 네, 거죠. 다만 안타까운 거는 지금 현재 선체가 좀 떠 있었는데 선체가 지금 가라앉았다는 10분 것까지는. 전에 다 잠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오전에 온 나라를 발칵 뒤집었던 그 홍가혜라는 그 민간 잠수사의 인터뷰 내용이 난리가 났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다고요? 예. 먼저 특정인에 대해서 제가 비하거나 이런 걸 잘 안 해요. 제가 많이 당해봐서. 근데 네. 이거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라. 네. 일단 홍가혜 씨가 공개한 그 스킨스쿠버 자격증, 민간 네. 잠수함 자격증, 네. 오픈워터 자격증이라는 것인데. 뭐요? 무슨 자격증? 오픈워터 자격증이요. 오픈 워터 자격증. 예, 그거는 한국 돈으로 한 20만 원만 있으면 누구나 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이면 따요. 그거는 물놀이원 자격증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스킨스쿠버 처음 배우고 잠수해가지고 이제 구경하는 데 쓰는 뭐 세부나 이런 데 여행 상품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자격증이고요. 예. 그리고 홍가혜 씨가 주장하는 대로 이제 밑에 내려가 생존대로 확인했다고 하지만 이게 민간 잠수자 협회 쪽에서 공식 입장이 나온 게 그 잠수함들은 지금 군이 현재 투입을 대기하라고 했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투입된 사람이 없고요. 현재까지는 민간 잠수사는 투입된 사람은 없고, 그리고 홍가혜 씨가 과거의 전력들이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 예전에 그 티아라 화영 왕따를 나올 때 화영이 사촌언니다라고 해서 연예부 기자들한테만 사칭해서 좀 난리가 났었고, 그 전에는 뭐 유명 야구 선수의 남자친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 그런 거짓말 지적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신뢰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MBN 쪽에서도 지금 그 기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1시 50분에 이제 보도국장이 직접 사과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바로 잡을게요. 그리고 혹시 또 그렇게 이제 취재 중에 그 혹시 이제 보도가 잘못 나왔다라든가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있다라면 언제든지 그 연락해서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현장에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 기자들 사이에 돌고 있는 정보들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전화로 이렇게 통화 받고 네. 또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또 궁금한 것도 또 전화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네. 저도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는 좀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예. 내가 오늘 아침에 그 방송을 했던 이유가 홍가혜라는 그 여자 인터뷰 그거에 온 나라가 막 난리가 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뭔가 좀 심각하다.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겠다. 이게 너무나 이렇게 미확인 정보들이 그 쏟아진다. 그래서 내가 오늘 방송을 일찍 시작했어요. 방송을 일찍 시작한 이유가 홍가혜 때문이야. 홍가혜 씨 때문인데 내가 그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내용에 팩트가 없는 거야. 전에 들었다. 뭐 대화를 나눈 잠수부까지 있다. 근데 그 내용에서 확실하게 그렇다. 만약에 그런 잠수부가 있었다면 그런 잠수부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 기자들이 그 사람한테 인터뷰를 했겠지. 그런 잠수부가 없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아까 아침 때 홍가희 인터뷰를 봤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팩트는 단 하나다. 민관이 지금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 체제가 안 돼 있는 거, 그것만 확인한 거고, 나머지는 팩트라고 볼 수 없다. 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전부터 여러 가지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잠깐만요. 이건 뭐지? 무슨 YTN 다른 외국인 보도가 나오고 있어. 자 가족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외신에서 네, 앞서서도 검경 합동수사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듯이 잠깐만요. 여기 현장에서 또 무슨 브리핑을 하는 것 같은데. 조만큼은 마이크 잡고 뭐 얘기하는 것 같더니 왜? 말씀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현장에서 연락이 오기는요, 민간 잠수선들은 한번 모아가지고 3,010개에서 모아서 우리 통제와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장박 고인간다. 예,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뭐 지금 이제 중요한 얘기가 아닌 것 같으니까. 좀 제가 보고 받기로는 현장에서 연락 받기로는 그렇습니까? 왜 이러냐? 예. 오전에 온 나라를 발칵 뒤집었던 홍가희 씨 인터뷰는 사실이 아닌 걸로,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됐고요. 홍가희 씨 인터뷰, 홍가희 씨 인터뷰 기사는 MBN에서 내리기로, 지금 현재 삭제됐습니까? 네. 홍가희 씨 인터뷰 내용이 현재 삭제됐습니까? 네. 이게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실을 확인할 때, 그 이야기를 그냥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땠어요?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들었다는 얘기잖아. 들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들었다는 이야기에 낚이면 안 돼요. 내가 그래서 잠수부 데려와라. 직접 애랑 대화했던 잠수부 데려오라 하니까 그대로 조용해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요, 이 가족들이 이 상황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민간 잠수부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얘기를 듣고 저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냐고. 더 미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정부를 들볶고. 나는 홍가희 씨가요, 주장했던 내용이 허위사실이면 나는 이거 사법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방금 오전에 나왔던 민간 잠수부의 말이, 그 말이 지금 사실이 아니라면, 그리고 MBN에서 그 내용을 내렸다면 저는 이거 사법 처리해야 된다고 봐요. 예. 아니 지금 온 국민이 집중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가 있어? 자, 일단은 지금 이제 현장에서 뭐 이렇게 보고하는 저 공무원들을 보면 저 사람들도 참 불쌍하다. 저 사람들도 불쌍하다. 가장 최고 윗대가리들이 아까 우리가 한겨레 신문에서 봤듯이 맨 처음에 93분 동안 배가 가라앉기 전에, 전복되기 전에 안에 있는 이 승객들을 구할 수 있었던 그 시간, 최고 책임자들이 해수부나 또는 뭐 안행부나 해경이나 뚜렷한 어떤
구조 지침을 수립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황금 같은 92분 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했고 결론적으로 지금 280 몇 명이 179명을 제외한 300여 명이 지금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참사가 빚어졌다. 대통령도 배가 가라앉고 전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300여 명이 배 안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한테 보고가 전원 구조, 거의 다 구조했다라는 보고가 갔다는 거. 그게 지금 이 상황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허위 사실에 낚여가지고 아침 내내, 자, 이거 우리 그러면 방송 제목을 바꿀게요. 아유, 진짜, 씨. 자, 여러분도 널리 알려주세요. 널리 알려주세요. 뭐가, 이 홍가의 인터뷰에 지금 온 국민이 낚여있는 것 같은데, 지금 빨리 여러분들이 이 홍가혜 씨의 주장이, 홍가혜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서 MBN 인터뷰를 내렸다. MBN 인터뷰를 내렸다라는 그 기사를 삭제했다는 걸 널리 좀 알려주시고요.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냉정하게 사실이 뭔지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 사실이 뭔지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지금 이번 사건은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초기에 배가 기울기 시작한 턴을 한 뒤에 급경사로 턴을 한 뒤에 배가 기울기 시작했는데 그 배가 기울기 시작한 내용을 이 해난사고 대책본부에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이나 해수부나 안행부나 초동 대처를 전혀 하지 못했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근거 없이 대부분이 구조됐다는 내용으로 대통령에게 오전 보고가 올라갔다는 사실, 그로 인해서 철저한 초동 대처, 한마디로 배가 기울기 시작했을 때 승객들을 빨리 바깥으로 뺄 수 있는 전문 인력과 구조 장비가 투입돼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한 명의 인명사고도 없게 하라 그 지시를 내린 순간 청와대에서 보고를 대부분 구조했다고 받았다는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아니 대통령한테 누가 지금 가라앉고 있는 배 3분의 1도 구조를 못한 그 배에 대부분이 구조됐다라는 보고를 어떤 놈이 했냐는 거야. 그러면서 오전 내내 박근혜 대통령이 초동 대처를 잘해서 전원 구조했다는 오보까지 나왔다니까요. 정부 욕하면 뭐가 달라짐? 야, 이 등신아, 지금 이 사고가 정부가 잘못해서 사건을 키웠다고. 내 기가 막히네.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지금 세월호 사건이 왜 벌어졌냐 하면 배가 기울기 시작한 게 55분이었고 55분에 그 배에서 승무원이 해양관제센터로 도움 요청을 했단 말이야. 근데 해양관제센터는 해수부 소속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해난사고 발생이라는 비상령을 내려서 비상대비체제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보고를 안 했다고. 그래서 그냥 가벼운 사고라는 인식으로 헬기가 16대 투입된 게 다라는 거야. 헬기 16대 어선까지 합쳐서 이 24대가 배로 투입이 돼서 물에 떠 있는 사람만 건져내는 수준. 근데 그 배가 완전히 전복되는데 92분이란 시간이 있었대요. 근데 9시에 선장이 그 승무원들더러 탈출 지시를 내리고 그래서 맨 밑에 있던 그 기관사가
올라오면서 움직이지 말라는, 여러분 그 중요한 보고. 나 이거, 이것도 중요한 뉴스인데, 이거. 오늘 한겨레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요. 그 선장이 탈출한 시간이 9시야. 승무원들더러 탈출 지시를 내리고 그 승무원들이랑 같이 제일 먼저 탈출한 시간이 9시인데요. 9시 27분에 그냥 제자리에 있으라는 방송이 나왔답니다. 9시 27분에 그러니까 사건 발생이 55분이고 배가 기울기 시작한 게 이제 58분인데 9시에 선장과 승무원이 탈출을 했고요. 9시 27분에 여전히 제자리에 있어라. 선실이 더 안전하다라는 방송이 나오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부분 200 몇십 명의 아이들이 살아 돌아오지 못한 이유가 그거랍니다. 방송으로 선장이 탈출한 다음에도 제자리에 있으라는 방송이 계속됐대요. 그 방송한 여직원이 죽은 거야. 방송했던 여직원이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 여직원한테 방송하라고 그러고 선장이 뛰어내렸다니까. 그리고 아까 나온 얘기에 의하면 선장이 가만히 있으라고 지시했대요.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를 선장이 내렸대. 그래서 그 지시에 따라 그 방송한 안내원은 가만히 있으라 방송하다가 같이 애들이랑 같이 빠져 죽은 거야. 뉴스에 나온 건데 뭐가 또 거짓 선동이야, 이 돌대가리야! 한겨레 신문에 보면 사건 일지가 나와요. 사건 그 일지가 92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나오는데, 네. 그렇게 지금 됐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여보세요? 뭐요? 예. 그러니까 방송했던 여직원은 맞는데 죽은 이유는 방송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죽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그 선장의 지시로 방송했다는 얘기는 뉴스 Y의 그 자막 내용, 그건 맞고, 죽은 이유는, 알았어. 오케이. 혹시 마지막 방송이 언제였는지 모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 기자한테 또 연락이 왔는데요. 기자 이야기가 뭐냐면 박지영 씨가 선장의 지시를 받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방송했던 사람은 맞다. 그러나 선장이 탈출한 다음에 죽은 이유는 방송을 하다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방송이 중단된 뒤에 학생들을 구하다가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 뉴스 나왔었잖아요. 마지막 구명조끼를 양보하고 죽었다. 그게 단원고에 구조된 학생들의 증언이랍니다. 예. 단원고 학생들이 이제 구조된 학생들의 증언이었고, 그러니까 그 선장이 이 여직원한테 가만히 있어라라고 지시를 내린 건 맞고, 그래서 선장이 탈출한 다음에도 배를 끝까지 지키면서 방송을 했던 사람은 맞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방송이 불가한 상황에서는
아이들을 구하다가 죽었다라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제가 어제부터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사건에요. 선장이 승무원들한테 탈출 명령을 내리고 지네들이 가장 먼저 탈출한 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런데 이게 선장이 승무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상황. 이건 회사의 문제라는 거예요. 승무원들한테 그동안에 안전 교육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1년에 승무원에 대한 안전 교육은 54만 원어치밖에 안 했고 접대비로 6천만 원을 썼던 회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큰 배의 항해사면 경력이 오래된 베테랑 항해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이 3등 항해사, 이번에 배를 몰다 사고 낸 3등 항해사가 경력이 1년이야. 이런 사람은 연봉이 낮겠죠. 결국은 돈독이 올라서 돈 벌 궁리만 하면서 저임금의 승무원들을 쓰고 그 승무원들한테 잘못된,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운영하지 않은 그런 회사의 운영 방침이 사고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 선장을 비난하는, 그렇게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선장 잘못한 거 맞지만 선장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선장만의 잘못이 아니고 어제부터 이야기하지만 이건 이 회사, 그런 이상한 선장한테 배를 맡긴 회사의 문제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항해사가 그 대형 선박 면허증을 딴 게 1년이래. 그래서 화물선을 6개월인가 몰았고 이 세월호에서 4개월 동안 일했다는 거야. 이거는 선장만의 잘못이 아니라 그 회사, 승무원에게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낡은 20년짜리 배를 갖다가 증축, 위로 더 쌓아 올리는 바람에 배 균형을 불안하게 만든 회사, 그리고 이 임금을 아끼려고 그 경력이 모자란 그 초짜 항해사를 그 수백 명 태운 배에다가 고용한 선주의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 선박 운영이 잘못됐었다는 거야. 여러분이 그걸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무원 중에 박지영 씨는 학생들의 희생을 최소화시키려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이 단원고 학생들을 구조에 애쓰다가 죽어갔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높이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혼동됐던 상황을 바로잡겠습니다. 몇 가지 혼동된 상황을 바로잡으면 오전에 민간 잠수부라고 MBN에 인터뷰했던 홍가혜라는 사람의 인터뷰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게 밝혀져서 MBN 측에서도 그 기사를 내렸답니다. 그러니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홍가혜라는 그 여성의 인터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재빨리 그 사람들한테 스스로 자기가 어딘가에다 퍼돌렸을 거 아니야. 퍼돌린 곳에 가서 사실이 아니라고 그걸 빨리 알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 이제 이 잠수부가 방금 JTBC 특보로 나왔는데요. 해경이 선체 완전히 침몰했다고 공식 발표했답니다. 해경에서 선체 완전 침몰했다라고 공식 발표했답니다. 지금 수심이 약 40m 정도인데요. 배가 완전히 가라앉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그 안에도 공기가 여전히 수면 위로는 안 보이지만 공기가 남아 있어서 이게 약간
수면 밑으로만 좀 있는 경우가 많습니까? 지금 현재 벌써 이미 저렇게 선수 부분이 떠 있을 때는 공기가 어느 격실에 많이 차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깔아앉았다는 것은 공기가 바깥으로 다 배출이 됐다는 겁니다. 아직 완전히 해저에 가라앉았는지 그건 지금 현장에서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요. 예. 지금 이제 해남구조대 활동을 오래 하셨으니까 경험상 볼 때 어떤 상황일 건지 좀. 저 정도 상황이면은 깔아앉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급속도로 빨리 깔아앉습니다. 왜 자체 무게가 7,000톤 정도의 그 무게가 있기 때문에 급속히 깔아앉습니다. 지금 보도하면 10시 약 50분부터 선체 공기 주입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영향을 별로 못 주나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 공기를 주입하는 건가? 선체를 인양하기 위해서 공기를 주입하는가? 아니면은 생존자가 안에 있으니까 그 산소가 떨어지니까 공기를 주입하는 것인가? 그 목적이 중요한데 그것을 지금 현재 왜 했는지를 그걸 모르겠어요. 실종자 가족들이 요구하는 거는 혹시나 남아있을 생존자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가능성을 늘리기 위해서 공기를 주입하는 거죠. 그런데 생존자가 객실이 많습니다. 여객선이. 그런데 그 안에 어느 칸에 생존자가 있는지 그걸 아주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걸 확인을 한 다음에 에아를 넣어줘야지. 확인도 안 한 상황에서 에아만 넣어서 지금 에아 넣어갖고 혹시나 건드려서 침몰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안 넣는 게 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게 제일 지금 떠 있으면 나중에 생각해갖고 구조도 할 생각까지 작전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공기 건드려서 움직여서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제 7,000톤에 달하는 큰 배기 때문에 이렇게 몇 명이 사람이 해서 크게 구조물일 것 같지는 않고 실종자 가족들은 어쨌든 구조가 가장 먼저니까요. 이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서 이제 10시 5분에 선체에 들어가서 진입로를 확보를 했다라고 했는데 12시가 넘어서 선체가 더 침몰하는 걸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진입로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생깁니까? 많이 문제가 있죠. 아침에 식당 칸 쪽으로 잠수사가 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중에 시간이 좀 걸렸고 나오고 나서 저기 좀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배가 계속 선수가 에어포켓을 가지고 오랫동안 수면 위로 나오는 것은 원래 대부분의 경우 불가능한 거군요. 시간이 있는 거고요. 원래 천안함 같은 경우에는 천안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안함 같은 경우는 딱 두 갈래로 잘라졌기 때문에 한미 쪽은 그냥 그대로 가라앉았어요. 그 선수는 조금 떠 있다가 나중에 가라앉았습니다. 그와 똑같은 논리입니다, 지금. 천안함하고 선수 부분이 똑같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저렇게 선체가 가라앉고 있으면 그 안에도 그래도 에어포켓이 좀 남아있을 가능성은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에어포켓이 남아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은 생존자가 있는가 없는가. 저희가 이제 계속 에어포켓 얘기를 하는 거는 생존자가 그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있으면은 어느 칸에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걸 확인을 한 다음에 에어를 넣는 것이 맞는데 없는데 아무리 에어 넣어갖고 시간만 허비하죠. 작업 시간도 짧은데. 공기가 주입되면 아마 현장에서 정확한 판단의 배경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주입되면 좀 더 부양이 돼 있지 않겠냐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유상욱 기자, 실제 공기 주입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일단 공기를 주입하는 이제 작업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이 군 현장 구조 지원 본부에서 이 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리프트백이라 그러잖아요. 공기 주머니. 예, 공기 주머니를 이 설치를 한 것으로 또 별도의 작업인 거죠. 예. 예, 설치를 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예. 이 공기 주머니 리프트백을 배에 걸어 놓으면 배가 이제 추가로 가라앉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예. 지금 이제 잠수 들어가서 요원들이 이 선체로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선체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 지금 생존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을 이제 수색을 하게 되는데 예.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에
일단 공기를 주입을 하게 됩니다. 저런 식으로 저런 분사를 식으로 하게 어떤 되는 파이프를 통해서 예, 분사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저 보강 작업으로서 아마 이 리프트백을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공기 주머니를 이제 설치를 하고요. 예. 하여튼 와중에 그렇지만 이제 우선 선체는 좀 더 가라앉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게 침몰이 되다 보니까 이 침몰을 어느 정도 이제 완화시키기 위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황대식 해양구조협회 본부장을 연결해서 실제 현장에서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선체가 안 좋은 소식이긴 한데요. 선체가 좀 더 가라앉고 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해경으로 해경 공식 확인으로 1시 3분부터 수면 밑으로 안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럴 때 구조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네, 어차피 지금 수승에서 이제 수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체가 이제 뭐 안 보여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에어포켓 쪽에서 공기가 지금 빠져나간 것들이 염려가 되는데 지금 이제 수상에서 수중으로 고압 공기 호수를 통해서 지금 에어를 얻는 작업들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에어포켓이 좀 빠져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데요.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만조 시간대 어제도 좀 잠겼었거든요. 그 간조가 되면은 또 한 4, 5m 이상 또 올라왔고요. 예. 그래서 지금 만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진입로가 확보가 됐다. 그러면 네, 어쨌든 들어가기는 훨씬 수월해진 거죠, 선체로. 예, 들어갔습니다. 예. 예. 진입로가 확보되면 구체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나요? 예, 그 공기 호스라든지 또 자가 호흡할 수 있는 지금 하나의 더 여분의 그 호흡기를 갖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존자가 있으면은 이제 호흡을 하도록 해가지고 이제 탐색 지금 설치된 셀프 다인을 통해서 구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뭐 실종자 가족들 또 국민들이 많이 느끼기에도 잠수 인력이 500명 이상이 투입이 됐는데 너무 늦게 진입로를 확보한 것 아니냐. 물론 전문가들은 어려움이 충분히 있겠지만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내 여기 지금 참석하고 있는 인력들은 뭐 구조 역량들이 최고의 역량을 갖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다만 이제 현장 그 사정상 지금 유속이 워낙 강해서 육지에 계신 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태풍이나 이런 때 그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압력을 받으면서 이런 구조 작업을 진행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몇 가지 보도 내용에 대해서 좀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오히려 민간 잠수배 활동을 막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됐었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첫날부터 지금 해경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이쪽에 이제 많은 이는 계시더라도 역량이 검증되거나 또 그런 경험이 이제 다수 있으신 분들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대기 인력도 지금 해군하고 해경하고 한 500명 됩니다. 예, 그 인원들도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입장이라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환경이다 이런 거는 그리고 이제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가족들의 좀 애타는 심정을 이제 같이 하려고 이렇게 오셨는데 레저 다이빙이라든지 이제 좀 역량이 좀 안 되시는 인력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에 좀 투입하기는 상당히 좀 제2의 위험이 또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제를 좀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 황대식 본부장님도 민간 잠수부신가요? 예.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같이 하고 계시고요. 민간 잠수부들끼리도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대부분 이제 군대 다 선배 기간입니다. 여기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 그렇군요. 현역들하고 뭐 지금 예벽들하고. 몇 명이 그렇게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뉴스 오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현장 상황실에서 뉴스 오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배 얘기고 주변에 다 얘기하는 거 지금 다요.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은 이 현장. 지금 그것까지는 현재 그러면 직접 가가지고 확인하시고 뒤를 명령을 내려주시라고요. 여기서 명령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구조 작업은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공기 투여 말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했잖아. 구조 작업하고요. 뭐하는 지금? 파비쌤! 얘들이 뭐가 먹었어요? 아까 몇 시간 후에 다 하기로 했잖아요. 그 청장님하고 또 와서. 또 설명해 주세요. 주된지.
아니, 얘들은 군번 쓰고 뒤에 건지더라고요. 10시간 다 돼가요. 오늘 정말 한 끝장이라, 잠은. 그러면 오늘은 네? 진입해가지고 어제는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 죄가 있겠어. 저 사람이 뭘 알아서 저기 서 있겠어. 어? 사고는 윗놈들이 치고 저기서 저 사람이 보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저 가족들은 기가 막히겠지만 저 사람이 뭔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 구조를 하겠어. 아휴, 정말. 가족들은 진짜 미쳐 날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휴. 그리고요, 현장 상황실 여기 차려줘요. 저가 다 거짓말하고 난다면 이리로 온다 아닙니까? 그죠? 아까 다 도망갔잖아요, 아까. 상황실 알죠? 이미 초동 대처를 못해서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또 해경에서 여기서 해경에서 지금 전화를 하면 군부대에서 전화를 받잖아요. 저쪽은. 그죠? 그러면 그 집이 저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지신 거예요? 현장으로 오는 거예요? 뭐예요? 소리가 아닙니까? 어디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카메라 옮겨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쪽은 함정에서 만드실 거 아니에요? 네, 함정이 되고 계십니다. 여기서가 해경이 만든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옮겨주세요, 빨리. 눈에 보이게 해주세요. 이만큼은 아니. 지금 이제 이 현장에서는 이제 정부 브리핑하는 뭐 어떤 지휘자가 왔던 저 사람들한테 어떤 항의하고 그러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요. 저런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자, 여기 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군 장비나 해경 장비나 최첨단으로 돼 있습니다. 최첨단으로? 예. 구비가 돼 있고요. 예. 지금 거기에 해난 구조함이 또 와 있습니다. 예. 대형 구조함이 와 있고 그 안에는 챔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잠수병이 있을 때 빨리 이송할 수 있고 그 안에 150m, 200m까지 들어갈 수 있는 헬륨 가스도 실려 있고 최첨단 장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장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논할 가치가 없다. 장비는 최고다. 근데 이제 최첨단 장비를 원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최첨단 장비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선체 진입도 투입이 안 되는 너무 늦고 물론 현장에선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요. 어떻습니까? 지금 48시간 넘게 걸려서 선체 진입이 됐는데 그 과정을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제가 봤을 때요. 지금 현재 통제 지휘를 누가 하는가를 모르겠습니다. 해경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경도 지금 해경의 특수구조단이 있습니다. 특수구조단. 이게 핵심이에요. 그 사람들도 다 우리 후배입니다. 민간인들도 누가 다 우리 지휘하느냐. 군 후배, 다 선후배 다 압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런 사고가 났을 때는 지휘를 누가 맡아서 할 수 있는가? 과연 누구 통제를 받는가? 그래서 지금 500명이 왔다고 해서 500명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기에 조류가 굉장히 심한 곳이에요. 그리고 앞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빨리 우리 잠수사들도 안전도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걸 좀 이렇게 지휘 통제를 잘 해주셨으면 좋고. 일부에서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전 의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다 전문가니까요. 상황을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사실은 구조 작업이 큰 의미가 없다.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잠수하는 전문가들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나. 실종자 가족들도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거 많지요, 그거. 지금 현재 침몰된 지가 벌써 72시간이 넘었습니다. 48시간이 넘었죠.
50시간이 다 돼 가는데 지금 뭐 생존 시간은 좀 뭐 사람마다 틀리지만은 저기 같은 경우는 최악입니다. 여건이 수온도 차고 유속도 빠르고 뭐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뭐 어떻든 간에 그 인명 구조가 최우선이니까 최선을 할 때까지는 다 해봐야죠. 저희가 뭐 다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비관적으로 보고 현장에서는 활동이 더딘다거나 왜냐하면 실종자 가족들이 계속 실제 구조 작업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 더디다 라는 지적을 계속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도 사실 SSU 한 분에게 실제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주 많습니다. 지금 저렇게 되면은 천안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안함도 우리는 벌써 판단을 다 했는데 또 유족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항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유족들은 정부만 비판합니다. 그러나 우리 잠수사 말들은 잘 듣거든요. 왜? 실제로 있는 사항을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는 지금 저렇게 나와 있으니까 좀 인원이 많이 투입됐고 이러니까 좀 동시다발적으로 인명구조도 하고 근데 여건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진입을 못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물론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왔다 간다 하니까 바로 선체 진입로를 확보를 하는데 아닙니다. 대통령님이 오셨다고 해서 진입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저기에 오신 모든 국민이나 저기 오신 잠수사들도 다 자기 자식같이 생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목숨 걸고 들어가는 겁니다. 다 고생을 하시겠지만 또 저도 뭐 들은 얘기가 있어서 앞서 또 SSU 분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고생을 하시겠지만 좀 더 수고를 해줬으면 다 후배들이시죠? 지금 SSU 가신 분들이. 다 후배들이죠.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도록 하고요. 그러면 현장을 한번 쭉 연결을 해서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연결이 조금 안 됐다고 하는데요. 조금 있다가 연결을 하도록 하고요. 선수가 수면 위에 떠있던 선수. 지금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에요. 솔직한 사람인데 맨 첫날 배가 이렇게 완전 뒤집어진 다음에 에어포켓 이야기 있잖아. 에어포켓에 생존 가능하다. 그 얘기가 신상철 씨하고 알파 잠수함 이종인 대표가 주장을 했어요. 그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겐 굉장히 큰 희망이었고 실제로 많은 외국 사례에서 에어포켓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희망으로 바라봤던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에어포켓 속에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럼 가서 구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근데 맨 첫날부터 전문가들이 그 지점에서는 구조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구조가 불가능하다. 나는 이제 그 바다 상황은 구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안에 생존자가 있을 수 있으니 뭔가 노력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 가족들의 그 요청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정직하게 사실 상황은 이렇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뭔가 하는 척 발표만 계속 해놓고 실제로 움직임이 없는 걸 가족들이 목격했을 때 더욱더 분노와 불신이 극대화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됐던 것 같아요. 일단 이 문제는요. 현재 상황은 거의 그 생존자가 남아있기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그 잠수사들이 들어가서 생존자를 확인 중에 있다. 그러나 큰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봐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원인이 뭐냐? 초기에 배에 이상이 생긴 순간부터 93분 동안 충분히 이 500여 명의 그 승객들을 대피시킬 시간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장과 승무원들이 자신들이 먼저 아직 배가 가라앉기도 전에 이 그 승객들의 위치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누구랑 해경이랑 손잡고 대피를 가장 주도해야 될 승무원들이 먼저 빠져나간 거야. 과연 그런 먼저 빠져나간 행동이 선장만의 판단으로 가능했는가? 그럼 도대체 그런 판단을 하는 선장한테 어떻게 이 큰 배를 맡겼는가? 라는 문제. 그리고 이 배가
뒤집어지는 과정, 이 배의 구조 변경이 미친 영향, 그리고 이 배가 안전점검을 받았다는데 어떻게 이런 배가 안전점검을 통과할 수 있었는가, 이런 갖가지 그 사고의 원인이란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살기 위해서 도망친 그 선원법을 어긴 선장은 현행법상 벌을 받아봤자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래요. 이걸 갖다 중복해가지고 최대 늘려봤자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래요. 근데 이걸 사용시키자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야.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상황은 어떻게 이런 거대 선박에 그런 무자격 선장을 태울 수 있느냐. 그 무자격 선장한테 500여 명의 목숨을 맡겼느냐. 이 회사는 도대체 어떤 백으로, 무슨 능력으로 20년 된 배의 구조 변경을 증축할 수 있었는가. 그렇게 구조 변경된 배에 그 수백 명을 태우고 어떻게 무자격 승무원들한테 자격증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승무원으로서의 이 도의적 자세가 안 돼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배를 맡겨서 수백 명을 바다 위로 내보낼 수 있었던 대한민국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 또 아이들이 그 현장에서 충분히 그때 바깥으로 도망 나왔다면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나오지 못하게 제자리에 있어라 라고 지시를 내렸던 선장, 지시대로 튀었어. 그런데 그 안내 승무원은 자신의 사명대로 제자리에 있는 게 안전하다, 그걸 믿고 안내를 한 거야. 그래서 초기에 탈출 가능한 시간을 놓쳐버린 거야. 자, 이런 문제점. 그래서 초기 대응 92분을 낭비함으로 인해서 10시 반에 승객 3분의 2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 총 책임자는 안전한 국민 공동체? 아니, 온 국민의 행복한 안전 공동체를 외쳤던 대한민국 정부 청와대에서는 거의 대부분 구조받았다라는 허위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님이 구할 수 있어요? 아미연님, 지금 님 구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있으세요? 전문 실력이 있으세요? 지금 상황은 정부에서 잘못해서, 초기 대응을 잘못해서 구조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야.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애를 구할 방법을 찾아야지 정부 비판만 하면 뭐하냐고? 지금까지 발생한 이유가 뭔데? 가족들이 왜 지금 마음이 상한 건데? 초동 대응 잘못해놓고 정부가 거짓과 기만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거잖아. 당신이 지금 애 구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있어, 능력이 있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뭐 했어요? 사고 선박 소속 회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48시간만 했어. 사고 발생하고 하루 많이 지난 다음에, 그게 무슨 압수수색이야. 치울 거 다 치운 다음에. 정부를 왜 탓해? 정말. 너 가서 가족들한테 가가지고 너 눈웃자응, 너 지금 저기 진도 체육관 내려가서 가족들한테 정부를 왜 탓하냐고 가서 말하고 와. 그럼 내가 너 사람으로 인정해줄게. 정부를 왜 탓해? 애들이 죽은 원인이 정부의 초동대응 미흡이라고!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너네는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정부 똥꼬 빨고 싶냐? 미친놈들 아니야, 지금. 선장 잘못이지래. 아휴. 선장이 그 불법으로 증축하고 선장이 대충 눈 감아주는 그런 안전점검 받았냐? 그게 왜 선장 잘못이야? 아우, 저 무식한 새끼들 저거. 참아야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소리 질러서 죄송한데요. 지금 상황은
내가 지금 밥을 못 먹어서 그래. 지금 상황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본 뉴스 기사에 의하면 초기에 배가 기울기 시작한 때로부터 완전 침몰하는 데까지 93분이라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승무원들은 사고 발생 직후 해수부에 도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우왕좌왕 제대로 된 구조 지시를 내리질 못했고요. 현장에 사건 발생 당시에 투입된 헬기는 16대였다고 합니다. 배가 이미 다 뒤집어진 다음에 31대의 헬기가 동원됐다고 합니다. 초기에 31대가 모두 동원돼서 아이들을 구하기 시작했다라면 적어도 구조된 인원의 2배를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초기에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수부에서 상황 판단을 못한 거예요. 거기에다 안전행정부가 재난이랍시고 막 설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해경하고의 연결도 제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부처가 공동 시스템이 안 돼 있었던 거야. 원인 중에 하나는 총리가 국내에 없었어요. 각 부처가 공동 대처를 못한 한 원인은 총리가 사건 발생 당시에 국내에 없었어. 그래갖고 비행기 타고 도착하자마자 어저께 그 사건 현장에 가서 당한 거야.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정부에서 상황 발생하고 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공동 대처할 수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게 9시 40분경에 가동이 됐는데요. 원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누가 담당해야 되냐? 해수부가 주도해야 되는 거야, 해난사고는. 그런데 여러분 봤죠? 그때 누가 브리핑했어요? 계속해서 브리핑한 게 누구야? 안전행정부였어. 안전행정부는 그 육지에서 난 사고에 대해서 그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해난사고는 해수부가 담당을 했어야 됐는데 처음부터 해수부가 제대로 대처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대한 오판을 했고 승객 3분의 2가 바닷속에 잠겨서 들어가고 있는데 청와대에다 대부분 구조했다고 거짓 보고를 했다니까. 그래서 청와대가 특별 지시를 해서 모든 군부대 도움을 요청해서 구하라고 지시라도 했다라면 나았을 텐데, 여러분 어제 그 기사 봤어요? 미 해군 헬기가 구조 작업에 동참하겠다고 왔는데 보냈다니까. 유기적 연관이 안 된다고 보냈다고. 그 뉴스타파 한번 다시 볼게요. 예, 뉴스타파 오전에 우리 봤던 거 다시 한번 봅시다. 예, 가만있어 보자. 내가 그거 뉴스타파 주소 우리 오전에 봤는데, 오전에 봤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명단 달라니까 안 줘요. 시합한다고 그게 10시간 이상입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